안녕하세요. 저는 토스뱅크에서 송금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 이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스뱅크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유저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상단에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거래 내역을 스크롤해서 살피면은 지정된 기간만큼만 조회되고 그 이상을 조회하려면 유저가 조회 기간을 직접 변경해줘야 합니다. 반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은 메시지 피드를 조회할 때 기간 설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크롤만 계속하면 십수년 전의 글까지 쭉 나열되는 무한 스크롤 UI를 제공합니다. 왜 유독 은행은 이런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은 채널계와 계정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정계는 실제로 유저의 돈을 다루며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채널계는 유저의 요청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돈을 직접 다루지는 않으며 그런 요청은 계정계로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토스뱅크 역시 채널계와 계정계로 분리됩니다. 채널계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구축된 도메인별로 분리된 복수계의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고 DB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트랜잭션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서버에 부하가 몰리면 그것만 스케일아웃 할 수 있고 DB 부하가 커지면 DB를 분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트래픽을 다루는 데 유리합니다. 계정계는 하나의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하나입니다. 서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단순하고 DB가 하나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처리가 유리합니다. 특정 서버만 스케일아웃하거나 DB를 분리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증하는 트래픽을 그대로 소화하기엔 다소 불리합니다. 계정계는 오류 없이 동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능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아키텍처를 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아키텍처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앱에서 고객이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널계가 아닌 계정계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채널계는 고객의 거래 내역 조회 요청을 받아 계정계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앱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계정계는 성능보다 신뢰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거래 내역 조회를 빠른 응답 시간에 적은 부하로 제공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UI에서 디폴트 조회 범위를 수개월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토스뱅크도 은행이므로 높은 신뢰성을 위해 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기간 설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 사실 토스뱅크엔 기간 설정이 없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라인처럼 그냥 무한 스크롤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토스뱅크는 거래 내역 조회를 할 때마다 계정계의 코어 뱅킹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채널계에 있는 송금 서버가 거래 내역을 직접 반환합니다. 이렇게 동작하려면 채널계의 송금 서버가 항상 코어 뱅킹 서버와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동기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거래 내역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코어 뱅킹 서버와 자주 동기화를 시도하면 코어 뱅킹 서버의 부하가 너무 커져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유저가 이체를 실행할 때마다 이체 내역을 송금 서버의 DB에 저장해 두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금 내역이 전부 송금 DB에 잘 저장될 테니 그걸로 거래 내역 조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다른 은행 앱을 이용해서 토스뱅크에 입금한 것은 조회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엔 코어 뱅킹 서버가 송금 서버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토스뱅크에서는 카프카를 이용합니다. 코어 뱅킹 서버가 카프카 토픽에 메시지를 프로듀싱하고 송금 서버가 컨슈머하여 송금 DB에 저장합니다. 이제 토스 앱으로 이체한 경우든 타행 앱으로 이체한 경우든 코어 뱅킹 서버에 요청하지 않고도 토스뱅크의 모든 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만 정상 동작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을 실행하는 도중 코어 뱅킹 서버의 응답이 늦어져서 타임아웃으로 송금 서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송금 서버는 거래 내역을 DB에 저장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저는 송금이 성공했더라도 해당 거래 내역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앞서 소개드렸던 카프카로 해결 가능합니다. 송금 API 실행 중 타임아웃이 발생했더라도 송금이 완료되었을 때 코어 뱅킹 서버가 카프카 토픽을 통해 송금 서버에게 이체 실행 결과를 알려준다면 송금 서버가 거래 내역을 송금 DB에 저장하고 유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유저는 송금 직후엔 타임아웃으로 인한 에러를 만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송금이 완료되고 나면 거래 내역에 송금건이 조회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타임아웃으로 인해 에러를 만난 유저가 송금이 실패한 줄 알고 다시 중복해서 송금을 할 가능성입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송금 서버는 코어 뱅킹 서버에 송금 요청을 보내기 전에 우선 송금 요청을 DB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완료되지 않은 송금 요청이 있는 유저가 다시 송금을 요청하면 거절합니다. 나중에 송금이 완료되어 송금 서버가 송금 이력을 저장까지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송금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송금이 영원히 지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송금 서버가 코어 뱅킹 서버에 보낸 송금 요청이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하지도 못한다면 송금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송금 요청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송금 DB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저는 영원히 송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송금 서버는 주기적으로 코어 뱅킹 서버에게 송금 요청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송금 요청이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하지도 못했으므로 코어 뱅킹 서버는 해당 송금건에 대해 전혀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송금 서버가 코어 뱅킹 서버에게 송금 상태를 조회하면 코어 뱅킹 서버는 송금 요청이 없었다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송금 서버는 송금 요청을 코어 뱅킹 서버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송금 실패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지연된 송금이 없으므로 유저는 계속해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이 실패 처리가 잘못되어 성공을 실패로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금 서버가 지연된 송금의 상태를 코어 뱅킹 서버에게 물어보고 코어 뱅킹 서버가 그런 송금건은 없다고 응답해서 실패한 걸로 처리해버렸는데, 뒤늦게 송금 요청이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해서 성공적으로 송금이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송금 요청이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하는 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송금 서버의 송금 상태 조회 요청이 먼저 코어 뱅킹 서버에 도착하게 되면 코어 뱅킹 서버는 송금 요청이 없었다고 응답할 것이고, 송금 서버는 송금 실패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송금 요청이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한다면 그대로 송금 요청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타임아웃 시간을 약속하고 그보다 오래된 요청은 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송금 서버와 코어 뱅킹 서버가 서로 타임아웃 시간을 1분으로 약속하고 송금 서버는 요청을 보낼 때 요청 시각을 포함시켜서 보냅니다. 타임아웃 시간이 지났는데 코어 뱅킹 서버로부터 송금 완료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송금 서버는 코어 뱅킹 서버에게 송금 상태를 물어본 뒤 없음 응답이 오면 실패로 처리합니다. 송금 요청이 뒤늦게 코어 뱅킹 서버에 도달하면 코어 뱅킹 서버는 요청 시각을 보고 타임아웃 시간이 지났다면 처리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제 송금 실행과 관련된 예외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송금 서버가 코어 뱅킹 서버로부터 송금 완료 메시지를 받아 이력을 저장하는 거래 내역 동기와 관련되어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카프카를 통해서 송금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송금 이력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저장하는 도중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순간적인 DB 장애로 저장에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송금건은 유저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 서버는 잠시 후에 송금 완료 메시지를 다시 컨슘하고 이력을 저장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시도를 했을 때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몇 번을 재시도하든 실패하는 상황인 걸로 간주하고 더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컨슈머 데드레터라는 카프카 토픽에 실패한 메시지를 저장하고 개발자가 실패하는 원인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소한 뒤 해당 토픽을 다시 컨슘해서 송금 이력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송금 이력이 누락되는 가능성입니다. 토스뱅크 통장에 500원이 입금된 후 100원이 출금되었고 이것이 카프카를 통해 송금 서버에 동기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 동기화된 뒤 토스 앱이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거래 내역이 조회될 것입니다. 혹 500원 입금 동기화 중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재동기화가 실행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행된 거래인 100원 출금이 먼저 실행된 500원 입금보다 먼저 동기화되었더라도 유저에게 보여질 때는 실제 실행된 순서로 잘 정렬되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원 입금 동기화가 실패하고 100원 출금 동기화가 성공한 뒤 500원 입금 재동기화가 성공하기 전에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경우입니다. 100원 출금만 동기화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유저는 존재하지도 않은 100원이 출금되어 총 잔액이 마이너스 100원이 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카프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만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거래가 있는지 코어 뱅킹 서버에 조회해서 동기화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에는 거래 순서대로 증가하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송금 서버에 저장된 가장 최근 거래건과 카프카 메시지로 받은 거래건의 일련 번호를 비교하면 송금 서버는 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 송금 서버는 100원 출금건을 동기화할 때 500원 입금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먼저 동기화하고 그 후 100원 출금건을 동기화합니다. 이렇게 하여 언제나 과거 거래 내역이 누락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500원 입금 동기화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100원 출금건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간적으로 잔액이 마이너스 100원이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카프카 메시지 컨슘은 실패로 처리되므로 송금 서버는 다시 컨슘하여 동기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유저가 거래 내역 조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는 입금된 500원과 출금된 100원이 모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입금된 거래가 다소 늦게 보이는 것은 입금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방금 100원 출금이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보았는데 거래 내역에 100원 출금된 것이 없다면 유저는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금 서버는 진행 중인 거래 내역을 DB에 저장하는데 유저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아직 진행 중인 거래가 있다면 그 즉시 계정계와 거래 내역을 동기화합니다. 따라서 유저가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진행 중인 100원 출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기화합니다. 이때 500원 입금도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100원 출금보다 먼저 동기화합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가 잘 동기화되어 유저는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동기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번에 100만 건의 거래 내역을 동기화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돈 많은 회사가 전 국민에게 100원씩 그냥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명의 토스 고객에게 1시간에 걸쳐서 입금이 완료된다면 1초에 300건 정도의 입금이 실행될 것입니다. 코어 뱅킹 서버가 카프카를 통해 송금 서버에게 입금을 알리면 송금 서버는 순서대로 하나씩 동기화합니다. 만약 한 건 처리에 100ms가 걸린다면 1초에 10건씩만 동기화가 될 것이므로 1초에 300건씩 들어오는 입금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점점 밀리게 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거의 100만 건이 밀려 있을 것인데 이것을 모두 처리하려면 28시간이 걸리므로 이 시간 동안 누군가 토스뱅크로 입금을 하면
밀린 입금 거래 동기화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입금 거래가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카프카 메시지를 하나의 스레드에서 하나씩 처리하진 않습니다. 카프카는 메시지들을 여러 파티션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컨슈머가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때 유저가 지정한 키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거래 내역을 동기화하는 경우엔 계좌번호를 키로 삼으면 같은 계좌의 거래 내역은 반드시 같은 파티션에 들어가게 되고, 같은 파티션은 같은 컨슈머가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계좌를 여러 컨슈머가 동기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화의 경우 초당 300건의 입금 요청을 처리해야 하므로 파티션이 30개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저가 계속 늘어나면서 더 높은 처리량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파티션을 무한정 늘려서 대응하면 충분할까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파티션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저가 동기화 지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지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피크시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아주 넉넉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 파티션들은 시스템 자원을 차지하게 되며 한 번 늘린 파티션은 다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션 개수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신 컨슈머별로 워커 스레드를 충분히 할당합니다. 파티션을 10개로 하고 컨슈머당 워커 스레드를 100개로 한다면 총 1000개의 스레드로 건당 100ms 속도로 동기화를 하게 되므로 초당 1만 건의 동기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 이때 각 워커 스레드가 같은 계좌에 대한 동기화를 동시에 실행하게 된다면 이미 동기화가 완료된 거래를 재동기화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시도로 코어 뱅킹 서버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카프카 파티션이 그랬던 것과 같은 요령으로 동기화 작업을 실행할 워커 스레드를 선택할 때 계좌번호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같은 계좌는 항상 같은 스레드가 동기화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거래 내역 동기화가 누락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과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어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동기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유저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유저가 직접 동기화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저가 거래 내역에 최신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낀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즉시 거래 내역을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스뱅크는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채널계에도 직접 거래 내역을 적재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계에서는 이 거래 내역을 이용해 중복 송금을 방지합니다.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송금건이 있다면 추가 송금을 막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실패 처리합니다. 카프카 메시지를 이용해 계정계에서 송금이 완료될 때마다 채널계가 메시지를 받아 컨슈머하여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누락을 피하기 위해 매번 누락된 건이 있는지 체크하고 컨슘이 실패한 경우 컨슈머 데드레터를 이용해 재시도합니다. 또한 컨슘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개수로 파티셔닝하고 거기에 더해 컨슈머별로 워커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동시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메시지 키별로 워커 스레드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유저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수동 동기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스뱅크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유저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개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